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본의 침략 확대와 국고소 운동 중에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온라인 수업 7번째 주 2번째 강의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38쪽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권수호 운동의 하나인 의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운동이 을미년, 을사년, 정미은효년으로 이어져 갔죠. 자, 이와는 다르게 애국계몽운동이 또 한편 이루어지는데 누가 주도했느냐? 이쪽은 개화사상가들, 독립협회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들 다인이 이야기한 진화론, 즉 과학적 진화론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인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죠. 적자 생존. 우수한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자, 이와 같은 진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천지가 있는 이래로 경쟁 없는 때가 없으니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과학적 진화론이 사회학에 적용시켰을 때는 자, 이렇게 적자 생존에 따라 승자는 주인, 패자는 노예가 된다.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는 멸망하였으니 그 경쟁 시대에 모두는 자각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무섭죠. 스펜서가 이렇게 사회 진화론을 창시했습니다. 이걸 믿고 여러분들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입했죠. 그리고 침입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니네가 띨빵했기 때문에, 니네가 덜 진화됐기 때문에 우리같이 우수한 인종이, 우수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너희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희들을 지배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진화시켜주기 위해서, 즉 근대화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멀리서 와서 수고로움을 갖게 된 거야 라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켰죠. 자,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 개화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띨빵했구나. 우리가 결국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되는구나. 우리를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과 근대 사회로 전환을 추진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지한 민중을 계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몽하기 위해서 교육운동도 하고 학회활동도 하고 언론활동도 하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을사늑약 전에는, 즉 을사조약 전에는 여러분들 무지한 민중을 일깨워주는데 포커스를 맞췄어. 그 대표적인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안회, 또 하나는 헌정연구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회와 헌정연구는 뭐냐? 자, 보안회는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보국 안민에서 따온 겁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신기선, 송수만 등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 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항무지 개관권을 요구했어요. 자기들이 항무지를 개관하겠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항무지 개관해주면 좋은 건데 왜 그래? 물론 항무지 개관되면 뭐 경적지가 늘어나니까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땅에 대한 개관권자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다르죠. 일본 놈이 3분의 1 땅 개관해주면 3분의 1이 일본 땅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반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성 경제적 수탈을 갖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이 스스로 의식을 함양해서 스스로 우리가 개관을 하자. 그 농강회사를 설립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정연구회가 만든 헌정? 헌법을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입헌정치 체제를 수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서 결국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와는 다르게 참 나라 팔아쳐먹는 인간들 꼭 있어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정연구회 회원들이 이용구 같은 똘추 같은 일진회 회원들을 욕하면서 니네 왜 이래? 반민족 행위를 규탄하기도 하죠. 자, 그러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 이제는 사실상 나라가 애교권 빼앗겼어. 애교권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사실상 주권이 빼앗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근데 뭐 무장민중 괴물 갖고 될 일이야. 국권을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자강회 같은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강해지는 거죠. 강해서 우리가 주권을 되찾자. 그래서 모든 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달려있다. 쉽게 말하면 독립은 자강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자강을 배우지 못하고 인민 스스로 우둔하여 국력을 세트 마침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모든 자강의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강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교육을 뭐하는 데 있다. 교육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식산흥업이다. 한마디로 산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육은 흥하지 못하면 민지가 미개해지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국부도 오돌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교육과 산업을 장려를 주장하는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하면 이래서 우리가 교육률이 높은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벌써 언제? 1906년부터 가지고 물론 조금 빨리 했으면 일본한테 식민지배를 당하진 않았겠지만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 가졌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자강회는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종의 퇴위가 안 돼. 전국 지혜를 만들어서 착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안법에 의해서 이 단체를 해산시켜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국가보안법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키는 개떡 같은 소리죠. 악법에 의해서 결국 대한자강회가 해산되더라. 그러다가 이제 대한협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했던 단체지만 얼마 안 가서 약간 친일적 석양을 띠기 시작을 했어요. 욕먹을 짓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역시 이
애국개명운동단체의 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바로 그 유명한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신민회는 뭐 시험에서 안 내면 이것도 참 문제가 많죠. 반드시 낸다. 그 신민회는 도대체 누가 어떠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런 뭐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통감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통감 정부가 우리나라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탄압을 해요. 그래서 몰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이 비밀리에 만든 결사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죠. 왜 만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아주 간단히 한번 봐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민의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신민회가 왜 만들었을까? 자,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유심케 하며 국민을 일깨워주며 쇠퇴한 반력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역시 육성하며 유신한 문명국을 성립하게 한 다음에 말하는 것으로 뜻깊은 열국의 공화 정치에 뭐를 독립국을 만들겠대요. 공화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이 신민회는 자, 교육운동, 산업을 육성을 통해서 결국 근대적 국민국가 공화정체를 지향하는 독립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평양의 대성학교, 종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고 대구의 태국서관과 그리고 평양의 자기예사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무슨 운동은? 군사적인 운동.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능력 있는 유능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 독립운동 기지를 어디에다가 남만주 삼원보에 여러분들 여기 신흥강습소를 설치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신흥무관학교로 설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단체를 일본 놈들이 놔두겠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 국권을 되찾자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자,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과 언론운동도 전개합니다. 뭐 교육운동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학회 설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후흥학회, 서북학회, 그리고 이런 하나의 단체들은 해지도 간행하고 또 학교 설립 운동도 전개하고 그리고 언론운동으로서는 황성신문, 대한민신보 이런 하나의 언론 활동도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한 그리고 이런 하나의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을 했느냐면 박원식 선생이 교육관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금방 느껴요. 뭐라고 그러냐.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역사상 민족과 국가가 흥하고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기를 문명한 정도와 세력의 강약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서양의학자들 말에 생존경전 하늘에 이치며 우승열패의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니 결국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뭐 된다? 결국 우월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화 활동이 역시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국개몽 운동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었을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1905년 울산의격 전의 활동은 무지한 민족 일깨워주는, 즉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905년 울산의격 이후는 사실상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주권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대한자강에도 교육과 산업을 장려했고, 비록 비밀결사단체로 안창호, 양기탁, 이승은에 의해서 주도되었지만 역시 신민의 단체도 교육과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다도 국권을 되찾기 위한 무장운동의 일환으로 결국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만주 삼원부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정확하잖아요. 의식 고치, 근대의식 고치, 민족의식 고치, 그리고 결국 주권 회복, 그리고 역시 최종의 목표는 결국 근대적 국민국가. 그런데 그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정을 지향하는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딱 표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운동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왜? 아니 솔직히 침입한 나라가 나쁜 나라지 침략당한 나라가 나쁜 나라예요? 아무리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해도 결국 그 책임을 약한 나라, 약소민족 국가의 원인을 두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 학교 폭력 들어봤죠? 학폭. 그럼 솔직히 그 원인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피해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응? 피해자가 그럼 힘이 없어서 태권도 안 배워서 맞은 거예요? 응? 때린 놈이 나쁜 놈이죠. 때린 놈이. 응? 힘쓴 놈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맞은 애가 결국 안 맞으려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100%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진화론이 사실은 그게 한계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힘이 좀 없더라도 목숨 걸고 싸우는 의병운동을 전개했잖아요. 그것이 나라를 되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어이씨 니네 힘도 없고 그러면 전쟁해봐야 의병해봐야 죽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의병운동은 시기상조야. 안 돼. 실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냥 굴욕을 당해야 돼.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병투쟁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907년에 발표한 항성신문에서도 보면 약간 의병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어. 의병으로 나선 사람 중에는 교활하고 도적 파랗고 무슨 너무 부정적이죠. 차라리 시기상조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의병이라는 게 참여한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한마디로 걸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 실력을 양성한다면 다른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기회를 자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니 그 의병보다는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민의 단체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신민의 단체는 의병 운동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형 강습소를 설치했다는 게 높게 평가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운동의 방법에 이런 게 애국겸 운동이구나. 결국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결국 자강을 도모해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운동이 애국개몽 운동이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딱 느낌이 든 게 1905년을 전후로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계몽, 그 다음에 자강. 두 번째, 신민의 단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럼 신민회가 정말로 중요하면 시험에 내겠지요. 자,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